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미분의 끝판대장 합시다. 자, 첫 번째가 함수의 증감. 두 번째가 함수의 극대와 극소. 세 번째가 그래프.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를 합시다. 뭐 최대 최소야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함수의 증감입니다. 자, 증가함수 항상 제일 첫 번째 시작이다. 정의는 뭘로 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해야지. 정의는 승리한다 하지만 안 되고 진짜. 그래, 정의는 승리해야 돼, 맞지? 정의는 이제 이거 미분으로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정의는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한다. 미분과 일단은 정의 자체는 미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 단원에서 우리가 다항함수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는 이제 미분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합니다. 자, 뭡니까? 증가라는 것은 뭡니까? x1이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고 f의 x1이 f의 뭐보다 작다면 x2보다 작다면 x1과 x2 사이에서는 함수가 반드시 뭔가 한다? 증가한다라고 하면 되겠다. 이미 x1, x2에 대하여 x1, x2보다 작고 fx1이 fx2보다 작다면 x1과 x2 사이에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 증가한다. 이래 주면 되겠다. 자, 똑같이 x1이 x2보다 작은데요. 이미 실수 x1, x2에 대하여 f의 x1이 f의 x2보다 커진다면 입력값은 작았는데 출력값이 커졌대.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뭐? 감소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일단 얘가 함수다. 그래서 함수는 증가감소는 이것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허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라고? 미분 가능한 다항함수를 할 거야. 자, 이제 전제가 미분 가능한 함수. 이 녀석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f'A가 어떤 수라면? 양수라면 x는 A에서 뭔가 한다고? 증가를 합니다. 괜찮아요? 자, f'A가 무슨 수라면? 음수라면 x는 A에서 뭔 수합니까?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는 정의는 뭘로 한다고?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x1과 x2가 이미 실수 x1, x2에 대하여 x1, x2보다 작았을 때 fx1이 fx2보다 작다면 그때 함수는 증가하고요. 그리고 반대면 감소합니다. 하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더함수 값이 양수라면 증가하고요. 더함수 값이 음수라면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그럼 증가 감소 정보는 어디에 있다고? 미분 가능하다면 도함수에 있네. 도함수 값이 양수면 그때는 증가를 할 거고 도함수 값이 음수라면 감소를 한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극대극소입니다. 자, 자, 극대극소입니다. 얘도 똑같다. 정의는 뭘로 한다고? 정의는 아니 정의는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정의는 승리하겠지만 맞죠? 정의는 함수로 한다. 미손 정의는 뭐라고? 정의는 승리해야지. 속으로 이제 막 쌍욕한다. 저 새끼 장난치나. 저 가서 보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꼭 이제 난리 났다. 꼭 정의는 함수로 한다고. 그때 여기서 정의는 반드시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합니다. 자, 자, 첫 번째 다 정의를 할 겁니다. 자, x는 a를 연속함수, x는 연속함수가 아니고, 자, 연속 이런 말 아무것도 안 쓴다. x는 a를 포함하는
A를 반드시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일단 하나 먼저 해석해보자. 내가 어떤 열린 구간을 잡을 거야. 근데 반드시 A라는 녀석이 이 안에 어딘가 있대. 열린 구간을 잡았어. 그때 이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X는 A를 포함하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 구간 안에서.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입니다. 얼마요? F의 A가 F의 X보다 클 때.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이 모든 실수 X의 함수값이 FA 함수값이 제일 크대. 오케이?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때에 X는 A에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FA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겠지. FA가 자, 요래 되었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 뭐라 부르고? 극소라 부르고. A의 함수값이 제일 작은 거야. 자, 그리고 FA를 뭐라 부른다고?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건가? 이거겠네? 국어 어렵다. 문법이 제일 어려워. 그냥.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는 이제 극대극소의 정의를 한다. 자, 미분 안 썼다. 맞지? 함수로 한다 했잖아. 정의는 뭐라고? 함수로 한다 했잖아. 맞지? 정의는 함수로 한다 했어. 무슨 말입니까? 연속이란 말도 안 썼어. fx에 대하여. 즉, 이런 녀석이야. 요렇게 일단 하자. 자, 그럼 하자.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으라 했어. 자, 그럼 시작. 이렇게 열린 구간 잡아보자. 그럼 양쪽 빵꾸야. 이 중에서 제일 짱이 있어?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이 중에서 제일 짱 있어? 없잖아. 그럼 얘는 극대 있다 없다? 없어. 제일 조밥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극소도 없는 거야. 괜찮나? 자, 이런 특정한 떴던 구간을 계속 잡아가는 거야. 자, 그럼 대충 보자. 이렇게 잡아보자. 그럼 요 빵꾸 뚫고 요 빵꾸 뚫고 이렇게 봤을 때 누가 제일 짱이라 하면 되는 거지? 요 녀석을 제일 짱이라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 극대라고 하면 되겠네. 좋아요. 자, 똥똥똥똥 잡다 보니까는 어떻게? 요 구간 한번 잡아보자. 그럼 양쪽에 빵꾸 뚫자. 그럼 요렇게 빵꾸 색칠하고 요렇게 빵꾸다. 괜찮지? 이 구간에서 제일 짱이 누구야? 이 녀석이네. 그럼 이 녀석 뭐라 부른다고? 극대가 되면 되겠네. 괜찮지? 자, 이 녀석이다. 이렇게 잡아보자. 그럼 이 녀석이 제일 조밥이네.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른다고? 극소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지? 자, 그래서 극대극소 정의는 뭘로 한다고? 함수로 하는 거야. 미분, 연속 이런 말 아무것도 안 썼어. 괜찮지? 자,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우리는 이 녀석을 극대, 이 녀석을 극소로 한단다. 근데 약간 조금 애매하고 의심의 눈초리가 들어가는 게 있어. 이거 두 개의 공통적인 게 있지. 뭐냐? 등호다, 등호. 등호야. 맞지? 자, 그러면은 이런 녀석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무슨 함수?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란 말이야. 근데 상수함수는 일단은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을 해. 특정하게 잡자. 이렇게 뿡 잡아보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짱은 모든 점들이 다 짱이다. 또 모든 점들이 다 뭐라고? 조밥이야. 왜? 다 같으니까. 그럼 이 모든 점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극대라 불러야 돼? 극소라 불러야 돼? 극대, 극소 일단 정의는 다 되잖아. 그래서 극대, 극소라고 해도 다 상관없지만 상수함수의 이 모든 점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극대, 극소를 통틀어 하는 점, 극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의 모든 점들이 다 무슨 점이다? 극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 극점은 무엇을 극점이라 합니까? 그러면 극대극소를 통틀어서 다 뭐라고 부른다고? 극점이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해져 버린 거야. 뭐가 가능해져 버렸다고? 미분이 가능해져 버렸어. 자, 미분이 가능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얘들아, 극대극소가 이래 다 스무스한 그래프로 간다라고 해보자. 그럼 어떤 녀석이 극대가 될까라고 하면 점점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기, 감소하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그 점이 바로 제일 짱이 될 거야. 맞죠? 또 점점 감소하다가 증가로 싹 바뀌는 이 점이 제일 조밥이 될 거야. 적당한 구간을 잡았을 때. 괜찮지? 자,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첫 번째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 즉, 다른 말로 바꾸면은 도함수 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 지점. 그럼 우리 앞에 사이값 정리라고 배웠네? 왜?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 적어도 실근 하나는 존재한대. 그게 실근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점이야? 그러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F'A가 일단 뭐가 되면서 전제 조건은 0이 돼야 돼. 괜찮지? 자, 그리고 요 앞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대.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극대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자,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대. 이 녀석을 우리 뭐라 부르면 돼? 극소라고 부르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극점은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뭐 해야 된다고? 생겨야 된다라는 말이겠다. 요가 괜찮지? 그래서 접선의 기호가 0이라 해서 무조건 극점이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극대다라고 하면은 도함수 값이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풀에서 마로 바뀌었다. 이 말이겠다. 극소란 말은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음수에서 무슨 수로 바뀌었다? 양수로 바뀌었다겠네. 괜찮니? 자, 그래서 얘들아, 진짜 뭐냐면은,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문제 풀 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곧 약 한 300일 정도 남았지? 설마 600일 아니지? 300일 정도 남았는데, 자, 이때 이제 쳐야 될 여러분들의 수능. 보통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제 그리고 11월 대수능이 될지, 11월 모의고사 되면 안 된다. 11월 대수능이 될 때 평가원들이 문제를 낼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쓴다. 너희들 정확하게 아는지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아, 극대값이 얼마입니다라는 것과 극값이 얼마입니다라는 것의 둘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자, 극대값이 얼마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그냥 정확하게 도함수 값이 0이 되면서 좌우 부호 변화가 풀에서 마로 바뀌었습니다를 주는 거고, 그냥 극값이 얼마입니다, 뭐입니다라고 준 거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접선의 기호가 0이라는 것만 준 거야. 부호 변화는 전혀 안 준 거야. 요거 괜찮지? 일반적인 당함수에서는 그게 잘 표현되지 않는다. 어디에서 많이 표현되냐면 미적에서 표현이 많이 된다. 그냥 잖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극대극소 미분 가능할 때의 이제 극대극소까지입니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 합시다. 자,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당연히 해석이니까는 함수니까는 그래프를 그리고 관찰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다룰 때 혹시 이차함수 잘 모르니? 모르면은 평일날 이차함수 하는 애들이 없네. 좀 기다리자. 저 중학교 애들이 이차함수 할 때 이제 그 떨레 내랑 손잡고 가면 된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동생들이 하겠지. 저 누나 누구예요? 쉿. 가면 이제 걔들이 자, 갑시다. 그럼 3차 보도록 합시다. 3차 함수입니다. fx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요. 자, 첫 번째 3차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첫 번째가 어떤 함수입니까? 자, 우리 a가 양수일 때 이야기하자. 음수는 디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차 함수입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첫 번째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 형태고요. 자, 두 번째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접선의 길이가 0이 된 녀석이 한 놈, 두 시기가 있고요.
이 녀석은 이렇게 뚫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 녀석은 없습니다. 괜찮나요? 즉 다른 말로 자 너는 극대 하나, 극소 하나, 너는 극점 없어요. 너도 극점 없어요. 괜찮나요? 자, 그럼 도함수가 나오면 원시 함수가 나오면 항상 도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도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원시 함수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시다. 3차함수의 도함수는 2차함수니까요. 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너는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너는요, 그냥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시작하자. 자, 3차함수 첫 번째입니다. 3차함수는 쌤이 이야기했지만 점대칭 함수라 했다. 무슨 함수? 3차함수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무슨 함수? 오른쪽으로 갈까? 자, 3차함수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함수? 점대칭 함수입니다. 자, 점대칭입니다. 그래서 쌤이 점대칭점은 웬만하면 외우라 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점대칭 함수고요. 점대칭점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 f의 마이너스 3a분의 b입니다. 외우는 거는 쌤이 얘기하잖아. 수학은 구조적 동질성이야. 얘들아, 2차함수 추계 방정식이 얼마지? 마이너스 2a분의 b. 3차함수 점대칭점과 뭐가 될까? 마이너스 3a분의 b. 이게 괜찮나요? 자, 그래서 3차함수 점대칭점입니다. 마이너스 3a분의 b, f의 마이너스 3a분의 b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단은 그래프 개형은 이 세 개가 다다. 이 세 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에서 우리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비율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저 세 개가 다였고요. 비율 관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접할 때입니다. 3차함수 이렇게 접할 때. 자, 접할 때 극점, 그리고 점대칭점, 극점, 그리고 또 다른 만나는 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녀석끼리가 다 같아요. 다 같은데 요 녀석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극점, 새로운 만나는 점, 요 거리가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똑같이 이렇게도 한번 꺼봅시다. 그럼 접할 때다. 극점 그대로 극점을 내리게 되면 이 녀석이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 그래서 쌤이 요거 외울 때 요렇게 외우라 했다. 요렇게 만나는 요런 점을 무슨 점이라 불렀지? 접점이다. 맞지? 접점은 연립방정식이 해서 무슨 근을 가지는 거야? 중근을 가지는 거야. 중근이니까는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게 몇 개 있는 거라고? 2개. 그래서 2대, 요거는 그냥 단일근이니까 1. 요렇게 쓰면 외우면 조금 더 편리하겠다. 요거 괜찮나요? 진짜. 자,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자, 3차함수는 무슨 점? 무슨 함수라 했지? 점대칭 함수라 했다. 자, 점대칭 함수를 지날 때다. 어떡해요? 점대칭점을 지날 때. 이렇게 점대칭점을 지날 때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자, 이 녀석 거리비가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자, 그래서 점대칭점을 지날 때입니다. 점대칭점을 지날 때, 뭐, 요걸 그냥 간단하게 X축이라 하자. 어차피 직선은 한 번 더 할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거리 비율이 몇 대 몇? 1대 루트 3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비율 관계에서 이번에는 3참수가 이번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어떠한 직선이다, 직선. 접선이다, 죄송해요.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야. 자, 접선이 있을 때 이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자, 이 접선과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어떠한 한 점이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요 점, 그리고 만나는 점, 그리고 요 점입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거리 비율이 여기가 접하였으니까 당연히 몇 대 몇? 2대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새로 만나는 접점에 대하여. 됐습니까?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어떤 점을 지날 때? 점대칭점을 지날 때다.
점대칭점을 지날 때 당연히 이 녀석 기울기와 같아지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갖다 내리시고요. 이렇게 갖다 내리시고요. 만나는 이렇게 갖다 냈을 때 몇 대 몇? 1대 얼마? 루트 3이다. 이렇게 두면 되겠다. 맞습니까?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는 무슨 함수고요? 점대칭 함수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일반적으로 저 정도가 3개가 답니다. 그러니까는 3차 함수 나오면은 난 저 3개를 가지고 이제 쇼부를 내면 될 거야. 자, 누누이야기지만 다함수의 최고의 장점은 개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형에서 모든 문제가, 모든 함수, 그 3개 중에 무조건 하나가 나올겠지. 자, 그리고 3차 함수는 그렇죠. 아까 첫 번째가 점대칭 함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점대칭점은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비율 관계입니다. 접할 때에, 그리고 극점, 그리고 새로 만난 점 비율 관계가 몇 대 몇? 2대 1.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점, 점대칭점을 지날 때 그때 비율 관계는 극점과 그 끝까지가 1대 루트 3입니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3차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4차 함수 봅시다. 아직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해야 될 게 많다. 자, 그래프 기형 했으면 이제 4차 함수 봅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4차 함수입니다. 샬라블라블라 요래 알랍니다. A는 어떤 수일 때? 양수일 때. 자, 당연히 첫 번째는 나는 개형을 그릴 겁니다. 첫 번째. 자, 여러 가지의 개형들. 4차 함수는 어떤 개형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입니다.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 극대, 극소, 극대. 즉 쉽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이 몇 개 나오는 거? 3개 나오는 거다. 물론 왼쪽이 쳐질 수도 있고 오른쪽이 쳐질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이 뭐 할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겠네. 얘는 2개만 그리자. 같은 것.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녀석입니까? 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짜리 녀석이 2개가 있는 녀석이고요. 자,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짜리 녀석이 1개만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그냥 완전 4제곱식인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시함수가 있으면 뭐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도함수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 0, 0인 녀석을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 4차 함수의 도함수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 거리보다 더 길어야 될 거야. 괜찮나요? 자, 얘들은 다시 또 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0, 0, 0인데 얘들이 아름답게 간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은 0 그리고 뚫린 접선입니다. 그래서 슉 그리고 보면 너는 뚫리고 얘는 중근 이렇게 되겠다. 자, 이 녀석은 접선의 기울기가 0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너는 뚫고 얘가 뭔가 휘청하게 올라갈 거고요. 얘는 하나짜리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슨 근? 3중근을 가지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도함수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4차 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개형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개형들을 가지고 쇼부를 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비율 관계입니다. 사참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자, 어떤 녀석입니까?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녀석이 2개 있는 이런 녀석이다. 자, 요렇게 되었을 때
자, 요리 되었을 때, 자, 간다.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3대 1입니다. 자, 우리 아까 3차 함수 할 때 접할 때를 중근이라 했다. 맞지? 자, 이런 거는 무슨 근이라 부르지? 삼중근이라 한다. 그럼 뭔가 괜찮지? 삼중근, 그냥 일반 근. 그래서 삼중근이니까 3대 1 요래 쓰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좌우 대칭되어 있는 이런 함수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다. 자, 이 녀석이 얼마? 1대 루트 2입니다. 좌우 대칭되었을 때다. 자, 그래서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요 두 개 정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물론 직선하고 있는데 직선은 보통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는 뭐 요거에 대한 변형 정도만 한번 해보자. 4차 함수가 이렇게 휙 지나간 녀석이야. 이 녀석의 접선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자. 전문 용어로 이제 변곡 접선이라 부른 거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녀석이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 이렇게 그어서 거리 비율이 몇 대 몇? 그림 좀 약간 시다꾸리하다마는 얼마요? 3대 1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누가 봐도 너무 중점인 것 같지만 받아들입시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비율 관계 여기까지 이제 4차 함수까지 했네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과 일단 비율 관계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 두세요. 진짜.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자. 자, 세 번째는 차함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차함수라 부른다. 뭐 의미는 없다. 말 그대로 두 함수의 차를 난 새로운 함수로 해석을 할 거야. 자, 어떻게 됩니까? fx를 gx 빼기 hx. 그래 하자. 이 두 개, 어떤 주어진 이 두 개의 차를 계속 이야기할 때 두 개 차의 함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해석을 해버릴 겁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fx가 이렇게 있다. 요게 gx를 합시다. 괜찮지? 오른쪽에다 그릴까? 좀 뭔가 그래야 되니까. 자, 이런 녀석을 내가 gx라 할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녀석을 나는 hx를 합시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세 교점 이 교점에 지나는 3차 함수, 이 녀석이 바로 누구라고? fx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뭐 차함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까 전처럼 비율 관계도 똑같이 이제 해석이 가능할 거야. 뭔 말입니까?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요번에 한번 그어보자. 괜찮지? 자, 이 녀석을 gx, 직선을 hx를 하자. 그럼 g에서 h를 뺀다 해보자. g에서 h를 빼면 요거 무슨 점? 접점. 요거 무슨 점? 교점. 괜찮지? 자, 그리고 이 녀석과 똑같은 기울기가 되는 요 점. 맞나?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차함수가 이렇게 일단 먼저 그리고 이제 보자. 요 점이 접점이었다. 맞지? 자, 그리고 요게 무슨 점? 그냥 교점이었다. 그래서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 보자. 자, 이 녀석이 평행한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과 평행한 녀석이 요 녀석이겠네. 그럼 요점이 요점이랑 뭐 할까? 같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리 비율이 2대 1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쉽게 말하면 이 직선을 그냥 비트는 거야. 그냥 비튼 거. 왜? 직선보다 X축이 우리는 좀 편안하니까.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우리는 차함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 차함수는 어떤 새로운 함수를 그려서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는구나. 괜찮지? 왜? 지금 이제 요거를 받아들이고 나중에 다 믹싱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요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차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차이곱입니다. 내가 차이나를 좋아해서 차이곱인데 그 어둠의 이야기로는 이제 거리곱이라고 되어 있다. 같은 표현이긴 하다. 자, 차이곱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녀석의 함수값을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해 주는 거다. 옛날에야 정말 드라마틱했는데 쌤이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 도구들은 뭔가 킬러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풀어주진 않는다. 때는 바로 2021학년도, 2020학년도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차이곱 알고 비율 관계하면 그냥 21번 문제였나? 20번 문제였나? 진짜 헷갈리다. 그게 그냥 오뚜기 무슨 요리로? 3분 요리로 그냥 게임이 끝나. 근데 지금 이제 그러하진 않다. 원체 이제 많이 알고 출제자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습득하고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계산 과정을 뭐 하려고? 스킵해서 점프하려고. 결국은 시간 세이브 하려고다. 오케이? 물론 몰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 차이가 좀 날 뿐이지. 자, 갑시다. 어떤 형태입니까? 3참수가 간단하게 이렇게 있다 하자. 첫 번째. 자, 이 녀석을 알파, 이 녀석을 베타, ABC 할까요? 이 녀석을 감마라고 하자. 자, 요래 있을 때 fx는 가마, fx는 1에 해석하면 되겠네. fx는 가마 어떻게 생겼습니까? 최고적 개수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생겼겠다. 맞지? 자, 그랬을 때 문제가 fk 값을 구하세요야. 자, 그럼 fk 어떻게 구하면 되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냥. 그래서 fk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a배에 k-알파, k-베타, k-감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근데 우리는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자. k-알파라는 의미가 뭘까? 요 점에서 이 교점까지의 차다. 빼면 되겠네. 자, 이 녀석의 의미는 뭘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다. 빼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의미는 뭘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차다. 빼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누구? 최고창 계수. 요 곱한 게 바로 여기에 무슨 값이다? 함수 값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 쳐버리면 이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의 뭐가 될까? 길이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이런 녀석이다. 예를 들어서. 팔값 구하세요. 이래 생겼대. 자, 팔값 구하세요. F8 어떻게 구한다고? 최고점에서 먼저 곱해주시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8에서 1 뺀 거 얼마? 8에서 3 뺀 거 얼마? 8에서 7 뺀 거 얼마? 얘가 바로 F8의 함수 값이란 말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똑같이. 자,
자, 갑시다. F5의 함수값 구합시다. 자, 그럼 F5의 함수값은 일단 먼저 최고차함계수 먼저 곱하시고요. 맞지? 자, 가자. 여기서 5 빼니까 얼마? 4. 여기서 5 빼니까 얼마? 2. 여기서 5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얘가 바로 이 녀석의 무슨 값? 함수 값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녀석의 절대값이 뭐라고? 요만큼의 뭐가 되는 거라고?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번엔 또 보자. 구하래. 이 되게 좋아한다. 자, 최고점 계수 무시하지 말라고. A 할까 그냥.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F의 7을 구하래. 그럼 요소까지 차이는 얼마야? 최고점 계수 먼저 곱하세요. 그럼 얼마? 6. 자, 얘들아, 이거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중근이기 때문에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돼. 그래서 4의 제곱이 되겠다. 주의. 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 말은 즉슨 다른 말 바꾸자. 무조건 3번 곱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 요게 차이곱이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우리 이전에 뭐 배웠지? 차이곱 앞에 차차 했잖아. 차차 앞에 뭐 했지? 차함수 했다. 그 다음 차이곱 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제 짱 믹싱을 하자. 자, 갑시다. 5번째. 차함수 차이곱이다. 자, 차함수 차이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y fx가 있고요. 왜 갑자기 이래? y gx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갑시다. 이 교점을 나는 알파, 이 교점을 나는 베타, 이 교점을 나는 감마를 합시다. 자, 그랬을 때 fk 값을 구하래. fk 값. 자, 그러면 fk 값 구하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차함수 첫 번째 쓸 거야. 차함수가 뭐였지? 직선과 곡선이 있으면 직선을 갖다 쭉 비틀어서 무슨 축으로 만든 거지? x축 만든 거야. y축 만들면 큰일 난다. 자, x축으로 비틀어서 x축으로 만들 거야. 자, 그럼 갑시다. 이 녀석을 그대로 만들면 x축에서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차함수 f 빼기 g다. 맞지? 자, 그러면 간다. 이때에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k 값을 구하는 거지. 자, 괜찮나요? 자, 그러면 간다. 이때의 함수 값은 요만큼이네. 자, 그럼 간다. 이만큼. 자, 이제 시작합시다. fk는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샬라블라다. 자, 그럼 일단 제일 첫 번째 무조건 뭐 해야 되지? 최고차함계수 곱하시고요. 맞나? 자, k에서 어디까지 거리? 알파까지 거리. 그리고 k에서 어디까지 거리? 베타까지 거리. k에서 누구? 감마까지의 거리. 모든 차를 곱하면 되겠네. 그게 요거 길이, 요거 거리거든. 요게 누구랑 같냐면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구 더 더해주면 돼?
더 더해주면 되지. 이만큼 거리 또 있을 거 x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올라가야 이 녀석의 함수값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차함수의 차이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뭔 말입니까? 자, 다시 갑시다. 자, 7을 구하래요. 자, fx는요. 요 놈입니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뭐를 구하라고? F7을 구하래. 최고점 계속 곱해 주시고요. 괜찮지? 자, 얼마야? 요소곱 빼면 얼마야? 5. 요소 빼면 얼마야? 이게 바로 요만큼 길이다. 요만큼 길이. 요만큼, 오케이? 자, 여기다가 누구 더해주면 된다고? G7 얼마? 12 더해주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차함수 차이곱이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6번째. 하기 전에 지우개 좀 바꾸자. 자, 6번째. 미분계수다.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미분계수입니다. 자, 미분계수입니다. 자, 이 녀석을 알파, 이 녀석을 베타, 이 녀석이 감마고 fx는 ax, 그럼 이 녀석을 써보자. 다음에 첫 번째 x 알파, x 베타, x 감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요거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감마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감마의 미분계수를 구하래. x축과 만나는 그 점일 때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녀석을 미분을 한다면, f 프라임 x는 최고창계수 a배에 얼마냐면 x 알파, x 베타 플러스 x 알파, x 감마 플러스 x 베타, x 감마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괜찮나? 자, 여기서 감마를 집어넣게 되면 너 없어지고 너만 남는다. 요거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f 감마는 a배에 x가 있잖아. a배에 얼마냐? 감마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얼마? 감마 마이너스 베타 이런 꼴이 되겠네. 요거 괜찮나요? 자, 이것을 기하적으로 또 해석해 보자. 감마 빼기 알파는 여기서 이거 뺀 거지. 맞나? 또 이 녀석에서 누구를 뺀 거야? 요거 뺀 거지. 여기다 뭐 최고창에서 곱한 게 이 녀석의 뭐라고? 미분계수야. 요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하나 보자. 자, 5에서 미분계수 구하래. 5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래. 5에서 미분계수가 뭐 한다고? 얼마? 4. 끝이 아니지. 최고창 계수 무조건 곱해야 된다.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F'5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요거야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럼 다시. 미분계수까지 했지. 자,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누구냐면 이런 차함수를 가지고도 똑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요점, 참, 나중에 하자, 요거나. 요건 그때 하자. 하지 말고, 그걸 하자. 깜빡했다. 저건 뭐냐면, 비율 관계에서의 임의의 미분계수다. 쏘리. 자, 7번째가, 비율 관계에서, 미분계수다. 자, 비율 관계에서의 미분계수다. 뭔 말이냐?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있다라고 하자.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런 점들의 미분계수는 일단 구하는 방법이야. 또 요즘에서 미분계수는 2번 곱하고 뭐 하면 돼? 최고차계수 곱하면 되잖아. 근데 요번에 이제, 아까 요거 2개 이야기한 거는 이 점일 때만 가능한 거야. 만약 이 점이면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F'3이면 3에서 1 빼니까, 최고차계수 A배에 3에서 1 빼니까 2, 3에서 5 빼니까는 마이너스, 딱 가운데였네? 자, 1, 3, 오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요렇게 두면 되겠네? 괜찮지? 그래서 이 점이 뭐 감소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나? 자, 근데 이게 아닌 특별한 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다. 이 녀석이 7. 자,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찰나블라다. 요가 괜찮지? 자, 7일 때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한다. 자, 여기서는 일단 이 함수에서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어디에서 데리고 온다고? 어차피 도함수 값이 미분 계수 값이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갑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도함수의 뭐를 구하면 되는 거야? 함수 값이 원래 함수의 미분 계수다. 맞지? 자, 그럼 이 자리가 얼마야? 1. 이 자리가 얼마요? 2대 1이니까 얼마야? 이 자리가 3이가 3이네. 맞나? 자, 그럼 나는 뭘 구하면 된다고? 이 자리에서 7일 때의 함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나? 거리 얼마야? 6 빼면 되겠네. 차이 얼마야? 4. 끝이 아니다. 최고차계수 곱해야 되잖아. 최고차계수가 얼마라고? 1 하지 마라. 미분하니까 이거 얼마라고? 3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7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어우, 크다. 맞지? 요렇게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비율관계에서의 이제 미분계수를 특정한 점에서 미분계수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구할 수가 있겠네.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6번째 미분계수까지를 다 했습니다. 기냐? 저 도구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제 사용하면서 능숙능하게 써야 될 거다. 그래야 이제 실수를 안 할 거니까는.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된다 싶으면 쌤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씩 세워갖고 미분 한 번 더 하면 돼, 그냥. 오케이? 괜찮나요? 빠져본 거 없지? 그러면은 여기까지 내용 끝!